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부산에서 바른청년연합이라고 하는 청년 단체를 또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네, 우리 손영광 대표님 나오셔서 또 바른청년연합에 대해서 또 함께 또 비전을 나눠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손영광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보내드린 자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른청년연합이라는 우리 청년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손영광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미래와 또 희망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바른청년연합을 소개하면서 또 제 간증과 함께 이런 제목으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명 앞에 선 청년들의 이야기, 부산이여 한국이여 일어나라 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먼저 저를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부산 세기로교회 손현보 담임 목사님의 장남이고 또 20대에는 10년 동안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전기공학이라는 전공으로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고향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정부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첫째 딸도 몇 개월 전에 낳고 이렇게 가정도 꾸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김현철 청년이 말했다시피 저도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이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헌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 이 인생에 제가 어떤 뜻을 세워야 합니까? 이런 기도 제목을 항상 하면서 이 20대의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산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지금은 32살인데 이제 딱 30살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공자도 이제 보면 입지라고 해서 30살에 뜻을 세운다.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뜻을 세워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0대 중반에 이승만 대통령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에 이제 2017년도에 탄핵 사태가 일어났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 사태가 일어나고 그때 서울대학교 기독교 청년들이 사실 위주가 돼서 좀 모여서 물론 뭐 이제 공과 과가 있겠지만 나라가 좀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청년들이 일어나야 된다 해서 트루스 포럼이라는 단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을 공부하고 우리나라의 역사, 뿌리를 공부하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대에서는 미니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인권 조례가 학교 안에서 학생들한테 이걸 발휘하고 동성애들 이런 것들을 정상인 것처럼 막 다 하는 그런 조례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제 그걸 반대하려고 서울대 기독교 청년들이 모이면서 이제 저도 이제 거기 함께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트루스 포럼에서 제가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거기서 많은 독서 모임과 청년의 운동을 서울에서 했었고요. 참 놀라웠던 게 제가 있었던 청년부에서 회장을 맡고 있어서 청년부에서 차별금지법 위험하다 이런 제가 특강을 준비해가지고 청년들한테 가르치는데 예배 후에 청년부 목사님께서 차별금지법은 좋은 거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결교였는데 젊은 목사님과 젊은 신학생들의 분위기가 근데 이게 목사님뿐만 아니라 젊은 신학생들까지 거기에 가담을 하고 그래서 회장파, 청년부 목사파 막 이렇게 갈라지고 그리고 페미니즘 이런 문제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청년들이 막 갈라져서 완전히 청년부가 쪼개지고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와, 이런 상태를 보면서 정말로 이 나라에 당시에는 20대 중반에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심지어 저는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부산에 세계로교에 내려와가지고 가끔 아버지한테 아빠 저 이제 제 선배들 중에 미국에 가 있는 선배들도 많은데 저도 한국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뿌리도 모르고 이렇게 감사함을 하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데 저도 한국 모르겠고 저 미국으로 저도 가야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그래 가려면 혼자 가라. 우린 안 간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긍휼함과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자라는 이제 이런 계속 이제 부모님의 말씀과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저도
이제 또 정말 이승만 대통령에서 대해서 공부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니까 와, 이게 정말로 은혜구나. 내가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내가 흘러서 받았는데, 내가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갔을 때 정말 부끄럽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하면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오면서 이런 꿈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위기인가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우리나라 건국할 때도 그랬고요. 1919 필라델피아에서도 그랬었고, 일제시대에도 그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될 때도 그랬어요. 보니까 기독교 청년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 곳곳에 퍼져가지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드러낼 때, 바꾸려고 할 때, 그 나라가 성시화되고 복음이 전해진 역사가 일어났는데, 기독교 청년들이 더 이상 여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기독교 가치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정말 이런 위기가 왔구나. 나름대로 성결교회에서 영향력 있다는 교회 청년부인데 여기서도 청년부 목사님이 완전히 동성애 가르치고 있고 정상이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가치관이 뭔지도 몰라가지고는 이러면 희망이 없다. 우리의 오직 희망은 기독교 가치관에 기반해서 교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축해야 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특정 세력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뒤집어 엎으려고 아까 전에 30년을 이제 작업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30년 동안 정말로 헌신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념에 따라서 이 나라를 바꿔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에 다시 기독교 청년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10년 바라보고 20년 바라보고 이 일들을 해나가면 지금 어른분들이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청년들도 움직이고 이제 청년들이 움직여서 막 수천 명이 들고 일어나서 바른 역사, 바른 가치 이런 걸 세워나가자. 한두 명이 아니라 이 밭을 만들어야 된다. 몇십 명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의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구축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이충건 박사님이 중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스티브 털리라는 미국의 보수주의 이런 평론가가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한 100만 명이 되고, 이제 그분이 4년 전에 책을 쓰셨어요. 기독교의 부활이라는 책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근데 그 책에 저도 핵심적인 부분을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무슨 페미니즘 얘기, 그리고 동성애 얘기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출산율을 비교해보니까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그 외에 일반 무신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출산율이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30년 흐르고 50년 흐르면 다시 기독교의 시대가 도래한다. 기독교가 부활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핵심 논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거랑도 비슷한데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될 때, 내 자녀가 우리들의 자녀를 낳아서 우리 자녀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로 가르칠 수 있을 때에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자녀를 공교육에 맡기고 하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이 기독교를 가르칠 수 있고 기독교 세계관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라고 하고, 저는 이거를 저의 사명으로 또 받았습니다. 제가 연구원에서 받고 있는 월급과 저의 짬내는 이런 시간들과 그리고 아버지가 또 세기로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금의 조건,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자존심, 이런 것들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뭐든지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 사명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무릎 꿇고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해서 우리들의 이 바른청년연합이라는 단체를 부산에 우리가 설립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꿈을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세계 최고의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한다. 근데 우리가 대학 선교단체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대학 선교단체가 지금 선교에만 머물러 있고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분야로 나아간다. 옛날에 기독교가 그랬던 것처럼 교육이나 문화나 언론, 종교, 사회, 정치, 경제과학 이 모든 분야를 우리가 이끌 수 있는 청년 인재들을 양성한다. 그리고 자유라는 가치, 기독교 보수주의라는 가치 아래서 청년들을 연합시킨다.
이곳에서 청년들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고요. 연합시키고 공부하고 훈련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대형교회는 삽니다. 세교로교회도 살고요. 포도원교회도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수많은 청년부와 중고등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막 10명 모이니까 사실 이 10명 안에서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청년들에게 공부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청년들을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는 청년들을 양성한다. 영상 편집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하면서 교회 사역이 1순위고 이제 이런 플랫폼으로 청년들, 교회들을 연합시킨다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들과 지금 있는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이 일들을 이뤄 나간다. 지금 저희가 회원이 한 150명 정도가 됩니다. 이제 올해 안에 우리가 회원을 500명 모으고 오프라인 모임에 300명이 참석하는 그런 청년단체가 되어서 앞으로 더 많이 1만 명 이상의 청년들, 기도하는 용사들 만들어서 정치도 바꿔나간다라는 이제 목표를 세우고 지금 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청년단체 비전이고요. 몇 가지 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지난 이제 또 걸어온 일들. 네, 이 부분도 있네요. 제가 3년 전에 하와이에 갔을 때 사진을 몇 개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가 한인 기독교회라고 해서 한인 기독교회라는 곳인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또 세우고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하셨던 이제 하와이의 그런 장소입니다. 다음.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로 이제 가시고 나서 한국에 입국이 금지가 되셨죠. 그때 이제 사셨던 곳. 보시면 80대의 노인인데 계단이 있었어요. 계단이. 일반 집에 누가 빌려줘가지고 저기서 사셨습니다. 정말 저거 보고 이제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누구는 막 이승만이 무슨 독재자고 자기의 무슨 부귀영화를 위해서 뭔가 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게 현실이죠. 다음. 그리고 이제 여기 요양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치매, 알츠하이머에 걸리시고 마지막 몇 년을 이곳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책으로 읽을 때도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저 일주일의 시간이 하와이 트립 저 시간이 정말로 이제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저기 하와이 요양병원에 갈 돈이 없어가지고 저기를 누가 보내줬냐라고 보니까 미국의 현역과 그리고 전역한 은퇴 장군들이 장성들의 모임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하와이의 모든 곳이 내려다 보이는 저런 요양원이 있습니다. 저기서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을 너무 존경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정치인들 보니까 이 사람들 뭐 자기 표 때문에 정말로 더러운 사람들 많은데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최고의 지도자 이승만 해서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저곳에서 이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네, 그래서 우리 청년단체 몇 가지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작년 여름 가을만 해도 이렇게 7, 8명 이렇게 모이던 모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가 청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들, 막 백신 강제로 안 맞으면 뭐 어디 갈 수도 없는 것들 이러면서 청년들이 궁금해하고 모이고 하면서 이렇게 12월에 더 많이 모이고 또 1월이 되면서 더 많이 모이고 다음 또 이제 2월, 3월에 거치면서 점점 많은 청년들이 지금 모이게 됐습니다. 지금은 한 8개 교회 청년들이 연합을 해서 오려 모임 이렇게 하면 이제 5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우리 독서 모임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해서 나누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훌륭하신 이런 교수님들, 목사님들 초대해서 강의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화요일 저녁에는 리더들, 임원들, 더 헌신하고 섬기고 싶은 청년들이 모여서 전략에 대해서 회의하고 더 심화된 교육도 하고요. 기도회도 하고 독서나 그리고 청년들을 어떻게 앞으로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일꾼으로 양성할 것인가 이런 소모임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우리는 배우는 데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 무조건 행동해야 된다. 내가 롤게임 한다고 차별금지법 넘어가든 말든 내가 쉰다고 유튜브 보고 누워있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알았으면 행동을 당연히 해야 된다.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고 해서 이 사회 활동들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8주기 추모식 때는 사실 좌파들이 워낙 많이 써먹어서 진절머리 나 있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이거를 추모를 하고 정치적으로 이거를 악용하는 것들 막
수백 명의 청년들이 죽었는데, 청소년 죽었는데 거기다가 미안하다, 고맙다 라고 방명록을 쓴다던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비판도 하고, 또 국군 장병들을 서해 수호의 날에 기리는 이런 일들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일도 우리 7주차에 거쳐서 이렇게 남포동 그리고 부산 중심가에서 반대하는 이런 집회들을 개최를 했고요. 다음. 그리고 우리가 이 청년들이 모이는 데에는 이 장소가 필요하다. 청년들이 점점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부산 중심에 청년들을 모일 수 있는 센터를 만들자고 해서 센터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1, 2월부터 이 일들을 시작해서 지금 다 짓고 청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양정역 주변에서 모이고 있고요. 다음. 지금 이렇게 인테리어 다 끝내고 청년들이 들어와서 설비들을 하나하나씩 테이블도 놓고 하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이고 청년들 가르치고 연합시키고, 저희가 두 가지만 권고하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는 자유시민 교육이라는 온라인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2기 때 이렇게 수료를 했었고, 다음. 네, 3기 때도 얼마 전에, 2주 전에 이렇게 10주차 온라인 교육이 마치고 센터에서 모여서 이렇게 수료를 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4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120명의 청년들이 이 커리큘럼을 듣고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커리큘럼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내 대학에서 교양학점 수십 학점 막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들어도 내가 뭘 배웠지? 그리고 이상한 것들 많이 배우죠. 그런데 정말 내 인생 최고의 2학점이었다 라고 이제 간증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만든 겁니다. 다음. 안에 10주차 내용을 딱 소개해드리면, 다음. 우리가 여기서 환경에 대해서 4대강 탈원전, 그리고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왜 잘못됐는가, 청년 일자리와 노동개혁 문제,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 배우고요. 또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에 대해서 우리나라 건국이 어떻게 되었는가 배우고, 기독교 역사 사상도 배웁니다. 이제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이 10주차를 딱 듣고 나면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를 접했을 때 더 이상 20대 청년들이 흔들리지 않고, 청소년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 어떤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생각하고 또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나가는 길에 보면 이게 지원할 수 있는 QR코드와 링크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해서 어른분들도, 장년분들도 먼저 듣고 청년들에게 소개도 해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약 50명 정도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자리가 많으니까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인데요. 다음.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 다음 세대 포럼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8월 20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여기 이제 누가 오냐 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교회가 워낙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고 이랬었는데 이게 연합이 안 됐었던 문제가 조금 일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원로 목사님들이 많으시고, 이 목사님들이 교계에서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 청년 세대는 어떻게 됐든지 약간의 갈등이 있든지 어떻게 됐든지 연합을 해서 이 일들을 해나가라 라고 하셔서, 지금 앞으로 30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지금 나타난 청년단체들, 기독교 보수주의 청년단체 대표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원탁회의도 구성을 하고 이 모든 분들을 모시고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보면 책 읽는 사장, 네, 다 유튜버로 수만 명, 수십만 명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책 읽는 사자, 그리고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 전국청년연합 바로서의 김정희 대표, 그라운드C의 김성원 대표, 그리고 엠킴TV의 김민아 대표, 우리 부산에서 바른청년연합의 손영광 대표, 저랑, 그리고 최재형 국회의원실의 이진수 보좌관 등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하루 만에 쫙 듣고, 그리고 이제 이런 청년단체들이 연합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그리고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응원이 되시죠. 네, 이렇게 오늘 대한민국 건국 포럼 이제 이렇게 준비된 시간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